염소를 불법 도살하고 동물을 학대한 순창의 한 개농장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도살한 염소와 개 사체는 지역 내 한 건강원에서 대거 발견됐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이 재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이 퇴임식을 하고 37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임 청장의 정년은 내년 12월이지만 개인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설치 사업에 정읍시와 남원시가 선정돼 33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정읍시는 제1고등학교 부지, 남원시는 운봉읍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방송이 염소를 불법 도살하고 동물을 학대해 경찰에 적발된 개농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해당 농장에서 도살한 염소와 개 사체가 순창 지역의 한 건강원에서 대거 발견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순창군의 한 건강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비닐봉투에 담긴 염소와 개 사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순창군 단속반이 지난달 31일 여기서 발견한 불법 도축물은 모두 120kg. 단속반은 이를 모두 압류하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건강원 대표가 염소를 불법 도살한 개 사육 농장 운영자와 동일 인물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동물 사체를 유통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취재진이 건강원을 찾았더니 전날 텅 비어져 있던 냉장고에 다시 염소고기라고 표시된 비닐봉투가 대거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디에선가 새로 들여온 걸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이에 대해 해당 건강원 업주가 자신의 고기가 아니라고 해 딱히 군이 조치할 수 없다는 알쏭달쏭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염소고기는 다른 사람이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 도축물이 아니고 저희가 간영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압류 폐기를 못했죠.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물단체의 민원으로 순창군 직원들이 건강원을 다시 찾았을 때는 고라니와 염소, 개 등 230kg이 넘는 동물 사체들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불법 도살과 유통이 적발된 지 하루도 안 돼 건강원 냉장고는 알 수 없는 경로로 유통된 동물 사체들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소에 전화해봤더니 다음 달부턴 제품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하거든요. 수리 오고 나면은 한 9월, 다음 달부터 되면은 이제 전화 주시면은 아무 때나. 건강원 대표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와 불법 도축 유통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역사회다 보니까 봐주기시로 처리를 했어요. 법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야생 동물들이 법에 따라서 소각이나 매각이 되어야 되는 거를 허가를 받고 그 아이들을 포획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순창군은 해당 건강원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정지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전역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쯤 진안군 용담면의 한 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90대 노인이 8일 숨졌습니다. 당시 이 노인의 체온은 41도로 들녘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6일 기준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 116명이 발생했고 6만 6천여 마리의 가축과 4만 마리의 물고기가 폭염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읍시와 남원시가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336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정읍시는 제1고등학교 부지에 학교 복합문화센터 2동을 건립하고 체육관을 고쳐 미래창작공방과 발명교육센터, 오케스트라 합주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운봉지역 동부권에 돌봄교실과 노래 춤 연습실, 드론 교육실 등을 갖춘 학교 복합시설 2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수많은 법안들 가운데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슈 법안들을 들여다봅니다. 네, 국회는 지금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농어촌에도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국회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 발의한 이른바 재해농어가 지원 강화법, 어떤 게 좀 핵심일까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재난은 반복적으로 더 심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해 발생 시에 이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비해서 실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생계 구호 수준이거나 또는 또 뭐 보험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 보험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재해가 발생하면 더 짜게, 더 적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산에 투입된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서 재해 이전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재기가 가능한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한 이런 수준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농업재해대책법 또는 재보험법 여기에 담고자 했습니다.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농어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품목도 농산물과 관련된 특히 식량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대다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영역도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재해가 발생되면 일정한 수준의 피해 구제 또 재기 가능한 보상 뭐 이런 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일단 만들어 드리는 영역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고요. 또 하나는 보상 범위가 예전에는 보상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또 생계 구호적인 수준에 불과했던 영역인데 이번에는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보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 범위도 넓히고 보상되는 규모도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해서 재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은 가능하면 제대로 보상을 해서 재기가 가능하고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예정이신지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해가지고 이 부분 꼭 개정하자 이렇게 약속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장마철이 지나고 태풍철이 농사철이 일부 지나고 나니까 그 시급성이 또 무감각해져서 지났거든요. 21대 때 그렇게까지 했다가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 22대 때는 그런 내용들을 여야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이나 정부도 또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 법이 시급하다고 보고 또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당론으로 결정해서 입법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에 뭐 정부 여당이나 또 우리 민주당이나 함께 만들 수 있는 분위기는 훨씬 더 성숙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법안 외에 혹시 또 뭐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농산물은 기후에 취약하기도 하고 또 수요 공급에 일시적인 변화만 있어도 이게 탄력성이 커서 변화도 커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또 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요 내용을 개정해서 농산물,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안을 지금 발의해 놨고요. 우리 정읍고창은 아시는 것처럼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고 성지인데 아직도 그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과 관련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항일 독립운동의 기점 정립하는 법을 지금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고창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상반기 누적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한 33억 8,67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품목별로는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또 농산 가공품 등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북의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인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정밀 화학원료, 건설 광산기계, 또 동제품 등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북 수출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국에서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비 위축, 또 중국의 경기 회복 부진 등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전국과는 달리 전북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산업의 수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반도체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해상에도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어민들은 양식장 어패류 폐사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완도에 있는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10년째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곽상훈 씨는 지난해 전복의 70%가 폐사해 피해가 컸습니다. 곽 씨는 올해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수온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다른 여건들이 또 갖춰졌을 때 수온이 갑자기 또 올라갈까 봐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바다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되는데 이때 전복과 같은 어패류들이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 양식장의 경우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와 면역 증강제를 보급하지만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 양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워 산소량을 늘리거나 산소통을 활용해 산소를 주입합니다. 냉각 설비가 최선이지만 비싼 비용 탓에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과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고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피해에 따른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료와 폐사체 처리기 등을 지원하고 예방 백신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액화산소 장비 가동이라든지 양식 밀도 조절, 사료 공급량 조절 등 양식장 현장 관리 지도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면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김재 씨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1위를 차지해 일자리 공시제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을 열고 김재 씨의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8,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